자, 레옹 브루저 두 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철학적인 기반, 솔리다리티라는 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이제 레옹 브루저는 실제로 나중에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 이제 정치를 입안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위 르 하디칼이라고 하는 급진당이라는 이름의 중도 정당을 만들어요. 우리가 디르카임 얘기하면서 당대의 1890년대에 제3공화국이 프랑스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보와 보수가 어떻게 나누냐면 왕당파적인 보수예요. 정말 이제 꼴통 보수라고 하는 거죠. 다시 왕을 모셔와서 정말 뭐 이 어떤 카톨릭 중심의 뭐 또 혈족 중심의 왕정 정치를 다시 하자고 하는 꼴통 정치, 꼴통 보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혁명해서 노동자들만을 위한 혁명, 그 노동자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아주 급진적인 사회주의 당, 공산당, 사회주의 당, 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제3의 길에 해당되는 중도 정당, 이른바 이름이 급진당이었는데, 뭐 급진이라니까 뭐 사회주의 냄새가 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보이지만, 이름은 급진당이지만 그 정책적인 노선은 바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제3의 길 중도 정당이었어. 그걸 만든 사람이 레옹 브루저예요. 사실은 내가 보기에 한국 사회도 이 레옹 브루저가 가졌던 이 소위 연대주의 이념이라고 하는 게 뭐였는지, 그 다음에 당대에 1890년대에서 한 1910년대까지 프랑스가 가졌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진보와 보수의 대결, 혼란,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한국 사회가 좀 새로운 제3의 길을 찾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정치적인 색깔의 발언은 좀 자제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보수와 한국의 진보가 뭔가 좀 퇴색한 느낌, 시대의 새로운 사명을 비춰주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에는 뭔가 좀 퇴색해버린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레옹 브루저나 연대주의 이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1900년대에 등장한 부르주아, 소위 이제 레옹 브루저를 중심으로 한 중도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프루동이나 뒤르카임 같은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이 새로운 중도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중도 사회주의파라는 게, 그러니까 사회당이나 공산당에 고블레나 페르텐 같은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중도 좌파로서 이제 레옹 브루저나 브리송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사회주의 정당이나 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레옹 브루저와나 브리송 같은 사람을 합쳐서 중도당, 급진당이라는 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 당시에 사회주의들이 이제 이 중도 쪽으로 옮겨왔느냐? 일단은 보수의 세력이 너무 강했거든요. 그래서 보수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중도와 손을 잡자,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사회 입법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맨날 혁명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사회주의 혁명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노동자를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사회당과 중도 우파가 이제 합쳐져서 급진당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급진당의 그 강령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07년에 강령이라는 게 당을 만들면서 그 어떤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뭐 그런 정책을 보여주는 건데, 그 1907년에 낭시에서 그 발표된 낭시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철학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준계약, 사회적인 준계약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평등을 실현한다, 이런 말이 명시되어 있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국가는 사회적인 보호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복지국가라는 말을 안 쓰고 에따 프로비덩스라는 말을 써요. 프로비덩스라는 말이 뭐냐면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에따라는 건 국가고, 프로비덩스는 이렇게 뭐라고 그래, 이렇게 신이 그 왜 신의 자식들을 그 뭐예요, 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인간이 자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이 프로비던스라는 거 섭리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자식들을 살피듯이 국가가 사람들, 국민들을 살피는 거, 이게 바로 에따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개념의 기본적인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페비안 소셜리즘하고 베른슈타인의 독일의 그 소셜 디모크레시하고 느낌이 좀 달라요, 이게. 요 느낌, 뉘앙스의 차이를 아는 게 사실은 정치 철학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대부분 다 복지국가 그러면 다 그냥 세금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을 하니까 자꾸 무슨 복지 예산 얘기 나올 때도 그렇고, 뭐 복지를 선별적으로 해야 되냐, 보편적으로 해야 되냐, 이런 얘기 나올 때 자꾸 이제 말이 헛나가는 것 같아.
사실은 이 지금 이 사회민주주의 하는 이 각국가에 우리가 이제 영국, 독일, 그다음 프랑스 세 나라를 비교하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복지 국가를 확대하는 그 국면에 와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 한국 정치와 경제는 1890년대에서 1900년대 초반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유럽에서는 그걸 그렇게 하다가 1930년대가 되면 완전히 다 복지국가로 들어서고,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까지 한 50년 동안 복지국가로 살아오다가 80년대가 되면 뭐 대처나 레이건이 나타나면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걸로 다시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국가주의 중심주의의 어떤 발전 국가는 있었고 복지국가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찬반양론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강의고 또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 교훈을 줄 수 있는 강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레옹 브루저가 얘기하는 이 혹은 급진당이 얘기하는 어떤 연대주의 혹은 에타 프로비덩스 복지국가의 논리는 자유주의의 개성을 굉장히 존중해요. 그러니까 막 그 정당한 소유를 없애는 거 이거 반대예요. 왜 부자라고 돈 많으면 왜 안 돼? 뭐 이런 논리죠. 그다음에 무조건 하층민을 그 압살하는 자유방임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방임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복지국가고 삼인주의고 그다음에 이게 소위 연대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너는 보수야 진보야 둘 중에 하나만 택해. 우리한테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죠. 저한테는. 그게 아니고 제3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첫 번째가 누진세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강화하자. 요게 이제 벌써 프랑스는 1890년대에 이미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누진세, 상속세, 증여세 강화하자. 그다음에 선출직 판사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는 거죠. 판사를 선출하자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발상이죠. 왜냐하면 내가 듀르카임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그 드레피스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판사나 검사도 이 지금 드레피스 사건 간첩 조작 사건이 정치적으로 조작되고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나 판사나 다 그냥 몰고 갔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래? 이미 정치적인 중립이 안 지켜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판사를 선출직으로 만들자. 이것도 굉장히 조금 실현하기는 어렵지만 실현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나 대단히 신선한 사고의 전환이었다. 이렇게 얘기고요. 그다음에 교사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 통합적인 국민교육 체계. 요것도 사실은 뭐 지금은 우리가 다 당연하게 보지만 1890년대 전까지만 해도 아직 사립학교가 더 중요했고 또 귀족 교육이 더 중요했어요. 소위 에콜 폴리테크닉 이런 거 왜 우리가 생시몽이나 프리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에콜 폴리테크, 에콜 밀리테르. 밀리테르라는 게 이제 사관학교고 에콜 폴리테크는 기술학교 뭐 이런 건데 다 돈 많고 귀족들 자제들이 가는 그 엘리트 교육기관이었죠. 근데 이때 오면 유니덱시대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대학 교육이죠. 그건 국가가 돈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대학은 다 국립대학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7년 동안 파리에서 유학했는데 첫 해에 8만 원 내고 마지막 해에 10만 원인가 11만 원 냈어요. 7년 동안 제가 학비로 프랑스 대학에 돈을 낸 거는 한 70만 원? 8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학생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부를 하는 건 대학을 다니는 건 나의 권리지 왜 내가 돈을 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단점이 있지만 프랑스 대학은 대학이 엉망진창이에요. 재정이 없으니까. 왜냐면 국가가 그 돈을 대니까. 대신에 누구든지 다 대학을 원하면 다 집 근처에 대학을 가는 거죠. 이것도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국공립대학 비율이 사립대학이 한 70%가 넘고 국공립대학이 한 30%인데 그 비율을 좀 높여야만 되는 거 아니냐. 요즘 뭐 여러 가지 교육 문제들이 있고 지방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여기서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퇴직연금 얘기했고 여기 보면 여성들의 출산휴가 6주 이런 얘기를 해요. 벌써 이때부터 달라지죠. 과거에는 노동자의 착취 뭐 이런 게 다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다 그냥 남성 위주의 노동 권리로 생각했는데 여기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출산휴가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무료 의료 서비스 이제 국민형 의료 보험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불치병 환자에 대한 공공구호. 그다음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인 부채를 이행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이 소위 급진당이라고 불리는 레옹 브루저가 만들었던 중도를 추구하는 그 정당의 기본적인 노선이었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끊고 갑시다.